자, 다음 질문은 인문계지만 수학의 강점을 이제 상대적으로 네. 국어보다는 수학을 잘했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라고 안 물어보는 게 예의잖아요. 근데 안 물어봤는데 궁금하잖아. 궁금한데 그리고 이제 네, 궁금한 네. 눈빛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냐면 수학만 잘 봤어 이래요. 문과인데. 문과인데. 그러니까 다른 걸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망한 것 같아요. 수학만 잘 본 거야. 근데 뭐 수학이라도 잘 봤으면 다행인 거지. 다 못 봤으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시영 쌤한테 여쭤볼 게 네. 이 수학의 강점을 좀 극대화하려면 수학 반영 비율이 문과에서도 높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수학에서 반영비율이 높은 데가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수학을 40%를 반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서 기업이 육성을 하거나 어떤 첨단 산업과 관련이 많이 지어지는 이런 대학들 네. 상당 부분 수학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인문계열 순수 인문계열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가 어떤 데이터나 네. 아니면 어떤 기술로서 상당히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 설명이 되는 현상들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에서 중요한 게 수학이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뭐 고려대 같은 경우도 한 35.7%, 많이 반영하죠. 그다음에 뭐 광운대 경영도 35%인데 네. 뭐 경영학과들은 대부분 더 상경계열이. 경제, 예. 뭐 사회 뭐 이런 이해보다는 수학이나 특히 뭐 통계, 심지어는 뭐 물리에 대한 이해도 요구하는 그런 경영학도 네.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서울시대 인문계열도 35% 인문계열 네. 2죠. 네. 네, 숭실대 경상계열, 그다음에 네. 아주대 경영도 한 40%. 근데 오. 숙명여대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네. 수학 한 50% 정도까지 반영을 하니까 그럼 거기에 인문계열이지만 세계 영역 네네. 반영하기 그쵸. 때문에 수학을 네네. 극도로 많이 반영하는 그렇죠. 거죠. 네. 뭐 그래서 수학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는 인문계열 학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지인은 남학생이라서 숙대 통계를 못 네. 가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성균관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가산점을 주니까 그렇죠. 걔네는 아예 100을 만들 때 국어 40, 수학 40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네. 많이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만만치 않게 어렵게 출제된 국어도 40이니까 그 또 상관관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은 운명을 타고 태어난 거죠. 경상계열로 가라는 그렇죠. 운명이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경상계열 네. 찾으면 전부 다 30, 40% 넘어가니까 맞아요. 훨씬 네네. 유리한 거죠. 근데 네. 이게 네. 모든 게 운명선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네. 국어를 잘 본 애들은 네. 국어과에 가라. 수학 잘보면 경상계열 가라.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대로 가시는 것이 제일 낫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이만희 선생님 나오시니까 계속 저는 어떤 선생님의 그 증문즉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이 좀 경험을 들어요.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어떤 과목이 어렵다고 너무 그게 신경을 쓰면 네네. 전반적인 전략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총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네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네. 네. 나 국어를 못 봤어, 나 수학 잘 봤어, 나 영어망 이게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수학은 표준 점수가 원래 국어보다 비슷하게 또 높게 나오는 구조인데 올해는 국어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네네. 일단 수학 잘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는 수학이 좀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일단 뭐 국어가 1교시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아까 우리가 짚어드렸으니까 하여튼 유불리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총점이 중요한 거죠. 아니 그렇죠. 네네. 아니 근데 네. 총점 안에서 이제 비율, 네, 비율이 중요하고 맞습니다. 네. 또 상경계열에서 왜 이렇게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있느냐. 아무래도 경영 경제학과인데 수학을 네. 못하면 우리 윤 네.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수학할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맞죠? 실제로 그렇죠. 수학 능력이죠. 수학 능력.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을 수학 능력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예, 경영계에서는 또 경상계열에서는 특히 경제학과에서는 수학이 많이 반영된다라는 거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절대평가로 치러졌는데 3교시 영어입니다. 영어. 이게 영향력이 낮아졌느냐? 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일단 영어. 수시부터 영향이 컸죠. 네. 네. 1등급 숫자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수능 최저 미달자들이 속출을 했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정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영어의 위력이 더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상위권에서 이월되는 그렇죠. 인원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작년보다 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좀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네. 늘긴 늘되 많이 늘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의 위력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인문계에서 이월되는 인원수보다는 자연계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연계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의학학으로 이제 네. 의학 계열로 빠지니까. 근데 문과는
서울대가 3년 평균이 3.3명이었어요. 뭐 1명, 7명, 2명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올해 서울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최저 세계 2등급 충족이 안 되는 그래서 지역균형 때문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네.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도 있고 서울대학교 직원 네네. 대상자에게 전화를 돌려서 면접이 안 와가지고 너 최저 달성했니 못했니 물어봤다는 네네네. 소문이 있는데 네, 실제로 확인할 그런지 수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서울대도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업계에 도는 소문입니다. 어깨에 도면서 아니 엄마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게 엄마들도 업계랑 같은 소송 아닌가요? 아니야, 전화를 직접 받았을지도 네네, 몰라요. 네네. 아니 뭐 사실관계는 아니고 TBS 제작진하고 상관이 없다. 네네. 예, 말씀드립니다. 또 이게 당황스럽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영어는 어찌됐든 1등급, 2등급 비율이 그 네. 대학에서 반영하는 건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감점 주는 대학이 있고 가산점 주는 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감점이나 가산점은 별로 영향이 없죠. 네. 이제 비율로 주는 대학은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계산식도 뭐 이게 비례식을 강제한산해가지고 써야 되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몇 번 얘기하지만 국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영어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영어가. 음. 특히 중위권에서 숙명여대 세종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등급하고 2등급이 무려 10점 차이 나요. 그렇죠. 실질 점수가.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발표하는 영역별 등급 점수로는 100점, 95점 이러면 5점 차이처럼 보이는데 네. 대학의 환산식으로 가면 10점 차이고 연세대학교가 올해 총점을 1010점으로 바꾸는 바람에 네. 연세대 문과는 또 8.4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원래는 5점인데 그죠? 원래는 5점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한산에 7.5였는데 8.4로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명분상 반영하는 점수하고 네네. 총점을 같이 녹아내서 반영하는 실질 점수의 차이가 있다. 일단 제가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의 그 명목상 등급 네. 점수, 뭐 1등급이 100이고 2등급이 95예요. 뭐 1등급이 200점이고 2등급이 196이어요. 이런 거는 명목상 점수고요. 대학의 전형 총점 반영 대비 총점. 네네. 예, 반영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실질 점수 차이가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점수가 줄어드는 대학도 있고 반면에 정말 상상을 깨고 높아지는 대학도 있다. 지금 하 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걸 엄마들이 인식을 못 하거든요. 아 진짜 설명회 가시면 인식 못 하시죠?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환산점으로 바꿨을 때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주어진 것만 보고 네. 아, 2점 차이네, 3점 차이네 아, 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그러니까 서울의 중위권, 뭐 중하위권, 중위권 얘기하지 말자고 한성대라고 있어요. 네네. 한성대가 영어를 25% 쓰는데 얘네가 1등급이 100점이고 홈페이지에 네네. 2등급이 97이라고 돼 있으니까 3점인지 알아요. 영업상은 3점이죠. 어, 근데 반영 총점으로 하면 막 7.5. 7.5점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중위권 학생일수록 그래서 작년에 입결을 보니까 네. 네. 대학 서열이 파괴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어 때문에. 영어 때문에 뭐 저희 집안에서도 세종대가 영어를 많이 반영하니까 1등급 한 친구라서 국어 수학은 좀 못했는데 세종대 합격을 했어요. 네. 영어 1등급 가지고. 근데 인천대 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인천대가 높냐 세종대가 높냐 이걸 우열을 따지긴 어렵지만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래도 삼촌 세종대는 나름 2호선 대학이고 예? 인서울 대학이고 S대학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3개가 다 만족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붙었는데 오히려 인천대는 영어를 적게 반영하기 때문에 국수를 못한 이 친구가 떨어지고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데서 중위권에서 변수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업계 얘기는 네. 네. 중위권 영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국어가 문제가 아니라 영어를 잘 따져봐야 된다. 영어를 따져봐야 돼요. 특히 하 소장 얘기한 것처럼 네. 환산점을 계산해서의 비율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네.